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의 김인중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네 번째 기업 AM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은 여기 요 책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을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주식들 101개 종목을 매월 3개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개요와 실적,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본 투자 매력 점수, 적정 주가, 배당 부분들을 한 번에 살펴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한 개의 기업을 내용들을 분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D라고 하는 기업은 한국 국내 기업 이름으로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보통 다 AMD라고 합니다. 그래서 AMD로 주로 많이 부르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회사로 CPU나 GPU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쪽에서는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데 인텔이 최근 AMD한테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인텔은 사실상 수비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AMD가 공격수 역할로 CPU의 점유율들을 상당히 많이 확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선두 업체인데 이 분야에서 또 AMD가 들어와서 또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엔비디아와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이 부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꽤 많은 성장률들이 다른 이런 반도체 업종의 성장률에 비하면 좀 높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컴퓨팅과 그래픽, 이쪽이 CPU, GPU 쪽, 이쪽이 66%로 3분의 2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엔터프라이즈, 인베디드 쪽이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중국이 24%로 가장 높고 미국이 23%, 대만 12%, 유럽 11%, 싱가포르 11%. 즉, 그러니까 여러 나라 국가의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어떤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들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단점은 현재 여기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24%, 대만이 12%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무역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경제 보복과 관련된 이런 어떤 기업들을 제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AMD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으면서 조금 더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기조에 흐르는 주도권 싸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AMD를 분석하실 때 같이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추이는 최근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S&P 상승률이 한 30-40% 정도가 된다고 하면 AMD는 약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요 2배가 오른 시점이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미 한 90% 올랐으니까 거의 다 올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서 요 조정을 받았는데 거의 오른 것의 절반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본인의 개인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때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좀 투자하실 때에 잘 하시려고 하면 일단 보유 기간을 좀 길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면 이런 변동성들을 조금 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쌀 때 투자하시는 게 이런 변동성들, 주가 급락 가능성들을 조금 피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적정 주가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적 분석입니다. 실적 분석은 올해 1분기 3월 기준 연한산, 그러니까 연한산이라는 건 최근 4분기를 합산했다는 뜻인데요. 매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가 올랐고 순이익은 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0%가 올랐습니다. 즉 엄청나게 고성장을 했죠. 그래서 성장률이 50% 이상이라는 건 상당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연간으로 봐도 매출액이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1분기 외에 2분기, 3분기, 4분기도 역시 마찬가지 전년 대비 5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장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순이익이 오히려 반대로 좀 줄었죠. 마이너스 5% 연간 대비 줄었는데 이상하죠. 매출액이 50%가 늘면 이익은 2배씩 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5.6%. 그래서 수익성이 나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판단들이 재무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좀 판단하시기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막대기 그래프가 매출액이고 파란색이 영업이익, 녹색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순이익이 작년에 보면 이렇게 점핑했죠. 보통은 이 녹색이 순이익이 파란색 밑에 영업이익보다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빼니까 더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만 유독 이 파란색보다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이익이 발생했는데 체크해 봤더니 법인세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 녹색이 다시 파란색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마치 순이익이 줄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성장률로만 보면 여전히 50%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기업의 본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막 500% 늘었다고 해서 이게 와, 이익이 500%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안 되고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보되 순이익에 일회성 이익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를 통해서 이제 꾸준한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14%, 순이익률은 25%. 근데 이 순이익률도 역시 떨어지겠죠? 네, 아까 요 앞에 말씀드린 요거와 같습니다. 네 번째로 배당 분석인데요. 이렇게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배당 수익률 없고 배당금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영업활동 현금을 보면 큰 폭으로 현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배당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지금은 투자에 엄청나게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 자,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로 본 투자 매력 점수와 적정 주가 밴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 점수는 66점이고요. 항목별로 보면 재무 안전성이 거의 만점이고 수익 성장성도 매우 높고 현금 창출력도 높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 점유율이나 이런 성장 이게 독점력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한 뭐 보통 정도의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이 회사가 이제 확대하고 넓혀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배당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기 때문에 배당 매력은 없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매력에서 점수가 거의 한 20점 가까이를 못 받았기 때문에 66점이고요. 실제로 배당을 제외하고 나면 100점 만점에 보면 대략 뭐 한 85점에서 뭐 요 정도 사이는 된다는 건 괜찮은 우량주에 속하는 거거든요. 적정 주가 밴드 차트를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밴드 차트는 초이스탁에 들어오시면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뭐 키움증권의 미주미 초이스,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금투에서도 초이스탁 US에 들어가시면 요것들을 다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주가거든요. 아까 앞에 보셨죠? 주가가 높았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이 파란색 점성 라인이 매우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고평가보다도 더 비싼 가격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을 사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성장하더라도 언제든지 주가는 일자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저평가됐을 때 사면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점하고 지금의, 올해 2021년도 들어가서 주가 보면 거의 움직임이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태인데 요때 시점은 오히려 저평가 영역보다 매우 저평가 영역에 도달해 있는 거죠. 여기가 매우 고평가고 여기가 매우 저평가면 오히려 요때 시점, 그러니까 주가가 약 한 $70 초반에는 매우 저평가 라인을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요때는 투자자들 관심이 덜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럴 때가 성장은 유지되어 있고 주가만 조정되었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이밍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가들이 꾸준히 올라와서 이제 약간 저평가 영역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성장을 계속하고 올해 아까 실적 부분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뭐 적정 주가 밴드도 앞으로 올해 말까지는 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AMD에 대한 분석은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